안녕하세요. 오늘도 1일 1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설탕의 과도한 섭취는 수명을 줄인다. 우리 현대인들이 설탕과 멀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스턴트 식품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스턴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커피, 라면, 뭐 엄청나게 다양한 피자,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설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그 시중에 파는 식료품들이 거의 다 내가 농사를 짓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내가 그냥 먹는 것과 달리 만들어진 거는 다 설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안 먹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드레싱조차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드레싱은 사 먹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만들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원래 식사는 공복 상태에서 배가 꼬르륵 하고 신호를 보내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건 진짜 현 주소예요. 1.5배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를 들어 휴일에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9시에 아침을 먹는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면 벌써 점심이네. 밥 먹어야지 하면서 점심을 먹는다. 그리고 3시가 되면 차와 함께 간식을 먹는다. 원래 농경사회에서는 농사일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하며 차를 마시거나 새참을 먹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영국처럼 전통적으로 티타임을 중요하게 여겨 3시가 되면 을의 차와 함께 스콘이나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습관은 없었다. 간식은 한창 자랄 나이에 어린이에게 해당되지 어른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습관이다. 어린이의 경우 섭취한 대부분의 영양소가 성장을 위해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축적하기 힘들다. 아무리 먹어도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간식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간식이라고 하면 찐 고구마, 옥수수, 여름철에는 수박, 토마토가 전부였다. 지금처럼 봉지 과자도 없었고 경단이나 떡은 아주 가끔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케이크가 간식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간식이라고 하면 달콤한 과자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케이크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데워져서 졸음이 오는데 그 이유는 혈당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설탕이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자, 이것도 역시 1.5배라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탕이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참 신기하게요. 토와 비장과 설탕은 엄청난 관계가 있어요. 단맛. 근데 제가 신기하게도 태생적으로 비장이 약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단 것을 못 먹었습니다. 이거는 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농촌에서도 사카린을 쓰실걸요? 물김치 담을 때 사카린을 반드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싸고 효과가 커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뭐 어느 정도였냐면 비비빅이라고 지금도 있을걸요? 그 단팥으로 만든 그걸 못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우리 시대에는 유리병으로 된 서울 우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유도 잘 못 먹었어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유 중에도 옛날에는 지금도 있지만 뭐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종류가. 그때 당시에 그것조차도 못 먹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덕분에 제가 태생적으로 토가 약해서 단 것을 못 먹은 덕분에 지금 50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치가 없어요. 물론 그 치아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잇몸이 좀 고달프긴 해요.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먹는 거 조심하고 양치질만 잘하면 평생 썩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칫솔질을 너무 강력하게 해가지고 치아가 마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치아가 범랑 소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칫솔질을 너무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이 결이 마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하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나이가 나이라서 그런지 거의 황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과 의사가 이게 속 말하자면 그 속살이 벗겨져, 그러니까 겉 표피가 벗겨져서 그 속살이 드러나서 그런 거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치아가. 그래서 어찌됐든 칫솔질도 너무 강력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모가 되기 때문에 살살살살살살. 그리고 칫솔질 하는 거는 그 치와 치간 사이에 그 껴있는 음식물을 찌꺼기를 빼기 위해서 칫솔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섬세하게 그 치실도 써가면서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훌륭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제가 태생적으로 그 비위가 약한 것이 이렇게 신의 축복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뭐, 심리적 고생, 심리적,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도 따랐지만, 어쨌든 잘 지금까지 버텨서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섭생을 하기 때문이죠. 섭생과 기피하는 운동.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것들에 대한 기피 운동. 그리고 저는 워낙 백화점, 뭐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런 데 잘 안 가요. 그래서 막 지금도 우연찮게 남편 차를 타고 오는 길이었는데 집 근처인데도 잘 안 다니는 길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롯데마트가 헐렸더라고요. 거기에 뭐 아파트를 짓는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딸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분명 신의 축복이면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신의 축복. 그래서 어린이일 때는 영양소가 성장을 위해 소모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족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먹어도 몸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간식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간식이라면 이거 읽었구나. 그쵸? 간식이라고 하면 고구마나 옥수수, 여름철에는 수박, 토마토가 전부였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주식을 옥수수처럼 먹어요. 옥수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옥수수의 구수한 맛도 좋고 그 이빨과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왜 씹히면 그 퉁퉁 하는 그 소리도 예술이고 식감도 예술이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름에는 밥 대신에 감자를 쪄 먹거나 옥수수를 쪄 먹거나 그리고 여름에 또 수박을 주식으로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일 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1일 일식이 조금 힘들었던 게 식구들이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허건날 고기를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 제가 그걸 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식당을 가면 육류를 많이 찾는데 오늘도 이제 식구들이 먹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저는 이제 양파 나오는 그 겉절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 겉절이가 아니고 아시죠? 양념장. 양념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고기랑 같이 쌈 싸 먹는 거. 그걸 먹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맛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도 설탕이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서 먹는 것과 음식점에서 먹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먹었고 들어와서 어제 산 치아바타라는 빵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무 맛이 없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밥 찔 때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가루 떡이라고 그러나? 갑자기 아무튼 그런 걸 먹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비슷한 맛이에요. 그냥 올리브 조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원래 제대로 먹으려면은 반을 갈라서
양파 넣고 토마토 넣고 양상추 넣고 피클 넣고 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오늘은 이제 귀차니즘 관계로 그냥 치아바타 그냥 먹었고 뜯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딱 그러더라고. 엄마 뭐 1일씩 하면서 이런 걸 먹어?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찔리긴 했는데, 그렇게 감시자가 있으니까 또 이제 저를 되돌아보게 되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늘 정말 과식 아닌 과식을 하게 됐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봉지 과자도 없었고 경단이나 떡은 아주 가끔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생일처럼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케이크가 간식으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간식이라고 하면 달콤한 과자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케이크처럼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태워져서 졸음이 오는데, 그 이유는 혈당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케이크를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막 그 느끼하고 막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설탕이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설탕이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5배니까 한 번 더. 설탕이 노화를 촉진하고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담배의 해로움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탕이 담배와 필적할 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치는 대개 140mg이라고 해야 됐죠? 이상으로 상승한다. 이는 담배를 4대 피웠을 때와 같은 정도로 혈관 안쪽의 세포를 손상시킨다. 이렇게 당이 가진 독성을 당독성이라고 부른다. 당독성은 동맥경화나 뇌졸중, 심장병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늘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상승시킨다.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침동 공부하면서 이 성호르몬과 전립선 비대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라는 게 거저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우리의 식생활에서 반드시 얻어지는 결과값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섭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섭생. 그래서 최근에 폐경 후의 여성들에게서 유방암이나 자궁체암 이미 급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유방암 정말 흔하잖아요. 2사람 거쳐 1명은 분명히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먹거리에서 오는, 물론 먹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 어떤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자기 깜냥을 모르고 막 설쳐대면 반드시 결과값을 얻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는 육류, 유제품,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디저트를 우리보다 5배나 더 섭취한다. 그러니까 다 뚱뚱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 여성들은 거의 왕비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늘씬하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은 유방암 발생률도 5배, 전립선 암도 걸릴 확률도 5배나 높다. 요컨대 이것들을 7배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도 7배, 10배 많이 먹으면 10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막 먹는 거 하면 이 먹는 거에 막 목매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막 쓰레기 음식들이 너무 판을 치는 세상이니까.
그만큼 단 음식은 주의를 해야 한다. 혈당치를 급격히 상승시켜서 몸을 망가뜨리는 설탕 섭취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인체는 고혈당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한다. 즉, 아무리 단 것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획득하려 하는 것이다. 그게 당뇨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의사가. 이 때문에 고혈당은 먼저 췌장에 대해 강력한 공격을 감행한다. 그래서 췌장암에 걸리는 분들이 어찌 보면 원인이 다 그거겠죠. 췌장의 랑게르한스섬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것이다. 베타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로서 세포에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다. 인슐린이 계속 작용하면 혈당치가 내려가는 대신에 내장 지방이 점점점 쌓여서 살이 찐다. 이를 막기 위해 베타세포를 파괴하여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에 걸리면 다음 표적은 포식기간이다.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이 좋으면 점점 더 먹게 되고 살이 찐다. 이 때문에 포식기관을 공격해서 살이 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눈의 망막이다. 망막을 파괴해서 실명하게 만들면 먹이를 찾지 못한다. 다음은 신장. 신장을 파괴하면 당이 계속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없게 된다. 마지막은 다리다. 다리의 혈관을 파괴해서 다리를 썩게 만들면 사냥감을 쫓을 수 없게 되어 살이 빠진다. 당독성은 이처럼 단 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도록 하려는 인체의 방어 반응이다. 설탕을 대량으로 섭취하게 된 것은 경제가 고도 성장을 이룬 후, 즉 포식시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일이다. 그 전까지는 간식이라고 해봐야 과일이나 흡수가 느린 전분질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혈당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여기서도 전통적인 식문화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백설탕이 아닌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라면 어떨까? 이것도 결국은 자당이므로 혈당치를 올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단 것을 먹고 싶다면 고구마나 소맥, 옥수수, 쌀, 칡, 얼레지 등 전분질로 만든 것들을 권한다. 그리고 입안에서 여러 번 꼭꼭 씹어서 먹으면 더욱 좋다. 그렇게 하면 타액에 함유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단 식품은 단 설탕 같은 거 내지는 저도 사실은 한살림에서 파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막 먹어 제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설탕이니까 자연에서 얻은 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양파 같은 거 된장을 끓이거나 뭘 단 거를 넣을 때 설탕을 넣는 대신에 양파를 넣거든요. 양파가 거의 설탕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설탕 이런 거에 많이 노출시키면 노화가 빨리 오고 고지혈증, 당뇨에 걸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니까 단 거 많이 드세요. 단 거 많이 드시고 병원에서 많이 행복하게 사세요. 농담이고 오늘도 역시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